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네가 집에서 돈만 까먹고 있는 동안 우리 아들은 죽어가고 있어. 김옥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이수정은 시어머니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수정과 민준이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흘렀다. 수정은 국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민준은 중소기업 영업부 대리로 연봉 4천만 원 정도였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김옥부는 며느리 수정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며느리는 대기업 과장이야. 공무원 다음으로 좋은 게 대기업 직장이지. 옥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고, 수정 역시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우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고 당분간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정은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1년간 지우를 돌보며 병원을 오가는 나날을 보냈다. 복직 후 지우의 건강 상태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응급실을 찾아야 했고, 때로는 일주일씩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수정아, 또 병원 가야 해? 팀장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귀에 박혔다. 회사에서는 수정의 잦은 조퇴와 결근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승진 대상에서도 밀려났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 특성상 대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준이 자주 자리를 비우자 상사는 불만을 표했다. 박 대리, 회사가 개인 사정까지 다 봐줄 수는 없어. 각오를 단단히 해. 해고 위기까지 몰린 민준은 더 이상 병원에 동행하기 어려웠다. 결국 모든 부담은 수정에게 돌아갔다. 연체를 몰아서 쓰고 병가를 내고 무급휴가까지 신청하며 지우의 병원 치료에 매달렸다. 지우가 폐렴 합병증으로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자 수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6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에 사직서를 냈다. 퇴사 후 매일 아침 출근하며 느꼈던 성취감도 월급날의 뿌듯함도 사라졌다. 대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우를 돌보는 일이 전부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민준의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고, 지우의 치료비로 인해 가게는 점점 빠듯해졌다. 이때부터 김옥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고한다. 지우 때문에 힘들지. 라며 위로하던 시어머니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수정아,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야? 지우가 퇴원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옥분이 던진 말이었다. 어머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우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지우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벌어야지. 민준이 혼자 벌어서 언제까지 버티겠어? 옥분의 말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너 언제까지 집에서 돈만 까먹고 있을 거냐? 재취업은 안 하느냐? 심지어 지우가 막 퇴원한 날에도 돈은 언제부터 벌 거야? 라며 재촉했다. 어머니, 지우가 아파서 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취업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알아봐야 내년에 바로 일할 수 있지 않겠어? 당연한 일 아니야? 옥부는 오히려 자신이 당연한 소리를 한다는 표정이었다. 애 병원비로 까먹은 돈도 벌어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니까 너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 애비만 죽어라 일하냐? 수정은 모멸감을 느꼈다. 결혼할 때 공무원 여자가 최고다라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자신이 대기업 직장인이어서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무직이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옥분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정이 지와 함께 시댁에 갔을 때 옥분은 다른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애 핑계대고 집에서 놀고만 있어. 예전에는 그렇게 일 잘한다더니 지금은 완전히 게을러졌어. 수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저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우를 돌보고 있어요.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일을 나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 키우면서도 일해. 너만 유독 특별한 줄 알아? 지우는 일반 아이들과 달라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어서 수시로 병원에 가야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건데? 지우도 벌써 5살이야. 이제 좀 안정됐으면 일 나가야지. 더 충격적인 것은 옥분이 지우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을 쏟아낸다는 것이었다. 지우야, 엄마가 일 안 해서 우리 집 가난해졌지? 엄마한테 일하라고 해봐. 5살 지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에게도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민준은 애매한 반응만 보였다. 조금만 참아줘. 결국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 수정은 더욱 외로웠다. 심지어 옥부는 수정의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불만을 털어놓았다. 사돈, 우리 며느리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애 핑계대고 일을 안 해서 우리 아들만 고생하고 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아이 키우면서도 일하던데요. 우리 며느리만 특별히 약한가 봐요. 옥분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잔인해졌다. 39살에 재취업이 쉽겠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너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을 누가 뽑겠어? 현실을 좀 봐라. 급기야 옥부는 수정 몰래 인근 마트와 카페에 알아보러 다니기까지 했다. 우리 며느리가 일자리 찾고 있는데 시간대 상관없이 일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찾겠다고 했잖아요. 왜 몰래 이런 일을 하세요? 너는 입으로만 찾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안 하잖아. 내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찾아줘야지. 지우, 지우, 지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하고 있어. 옥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을 들은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내가 나쁜 아이야? 할머니가 나 때문에 화내는 거야?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옥부는 수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대기업 다닐 때는 그렇게 똑똑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바보가 됐어. 애 핑계만 대고 일은 안 해. 어머니, 지우는 심장병이 있어서 일반 아이들과 달라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건데? 벌써 몇 년째야?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해라.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수정은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다. 상황은 지우가 또다시 입원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이었다. 수술비만 3천만 원. 한 달간의 입원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했다. 민주는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했다. 시부모님은 1천만 원을 보태주었지만 시어머니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 돈을 언제 갚을 건데? 민준 혼자 벌어서는 평생 갚지도 못해.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수정에게 옥분이 던진 말이었다. 어머니, 지금은 지우 수술 생각만 해주세요. 수술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 너는 언제까지 놀 거야?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우를 돌보고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지우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도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우가 아픈데 어떻게 일을 나가요? 지우가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회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지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하고 있어.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또 한 달은 필요하다고 했다. 옥부는 손자의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정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이제 수술도 끝났으니까 빨리 일자리나 찾아봐라. 지우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상황에서도 옥분의 압박은 계속됐다. 더 큰 문제는 옥분이 지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지우야,
엄마가 일 안 해서 할머니가 화났어. 엄마한테 일하라고 해봐. 엄마. 할머니가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해졌다고 했어. 정말이야?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수정의 마음은 무너졌다. 아니야. 지우야. 엄마가 지우 때문에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우를 더 잘 돌보려고 집에 있는 거야. 그럼 왜 할머니가 화내는 거야? 민준도 현실적인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정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지우 상태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파트타임이라도 알아보는 게 어때? 당신도 어머니 편이구나. 수정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수정은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지우가 유치원에 가는 시간대에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3년간의 경력 단절, 39세의 나이, 그리고 아이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쉽지 않았다. 몇 차례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아이가 아프면 갑자기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채용하지 않았고, 숨기고 면접을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았다. 그 사이 옥분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면접 본 게 벌써 몇 개야? 왜 하나도 안 돼? 이 나이에 고학력자가 오히려 독이 돼. 좀 낮춰서 지원해봐. 수정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다. 훌륭한 직장을 다니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던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느 날 수정은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다. 수정아, 오랜만이야. 언제 복직해? 아직. 아이가 아파서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좀 안정됐으면 돌아와야지. 나이 들수록 복직이 어려워져.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정은 자신이 사회에서 도태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우의 6번째 생일날이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옥부는 또다시 수정을 공격했다. 지우야, 6살 생일 축하해. 이제 엄마도 일해야겠다. 할머니가 케이크 사주느라 돈 많이 들었거든. 어머니, 오늘은 지우 생일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때 지우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할머니 말이 맞아. 엄마도 일해. 지우야, 엄마가 지우 돌보려고 집에 있는 거야. 아니야.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가 게을러서 일 안 한다고. 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아이 앞에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한 게 뭐가 문제야? 지우도 이제 알아들을 나이야. 그날 밤, 수정은 민준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어머니가 지우한테까지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 수정아,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도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버리고 일 나가면 돼요. 민준도 답답했다.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아내의 입장도 이해가 됐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새벽 3시, 지우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를 불러야 했다. 수정은 구급차에 동승하여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일시적인 증상이지만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 옥분이 병원에 찾아왔다. 또 병원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 지우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서 어쩔 수 없어요. 불안정한 게 하루 이틀이야? 벌써 몇 년째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포기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우는 평생 아플 거야. 그걸 핑계로 너도 평생 일 안 할 거야? 그 순간 지우가 잠에서 깨어났다. 엄마, 왜 할머니랑 싸워? 할머니, 우리 집이 힘들어? 지우가 순진하게 물었다. 옥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지우야. 엄마가 일 안 해서 할머니가 힘들어. 어머니, 수정이 경악했지만 옥부는 계속했다. 지우야, 엄마한테 일하라고 해봐.
할머니, 도와주자.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 나 때문에 일 안 해? 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결국 옥부는 화를 내며 병실을 나갔다.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고 수정은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엄마, 나 때문에 할머니가 화난 거야? 하지만 지우는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였다. 그날 밤 지우는 엄마, 나 죽으면 엄마가 일할 수 있어? 라고 물었다.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수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지우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다. 지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는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지우가 태어난 후 수정은 심각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여보, 우리 분가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어머니가 지우한테까지 상처 주는 말씀 하시잖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지우가 나 죽으면 엄마가 일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 결국 민준과 수정은 분가를 결정했다.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했지만 정신적인 평안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었다. 분가 후 수정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해졌고 지우도 할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 좋아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더 커졌다. 월세와 생활비, 지우의 치료비까지 모든 것을 민준의 수입으로만 감당해야 했다. 수정도 이제는 정말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몇 번의 면접 끝에 동네 마트에서 오전 시간대 대산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시급 9,00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한 달 수입은 70만 원 정도였다. 예전 연봉 6천만 원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지우가 갑자기 아프면 일을 빠져야 했고 그때마다 사장의 눈치를 봐야 했다. 아이가 자주 아프시네요 라는 사장의 말에 수정은 위축되었다. 한 달 후 지우가 또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사흘간 병원에서 지내야 했는데 수정은 일을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주 빠지시면 곤란해요.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네요. 결국 수정은 그 일자리도 잃게 되었다. 겨우 2달간 일했을 뿐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옥부는 다시 나타났다. 그것 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지우 핑계대다가 결국 잘리기까지 했잖아. 분가에서 뭐가 나아졌어? 돈은 더 많이 들고 일자리도 잃고. 수정아, 정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방법이 뭐야? 지우를 좀 더 전문적인 곳에서 돌봐주는 것도 생각해볼까? 수정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지우를 어디 맡기자는 거야? 지우는 장애가 아니야. 심장병만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수록 현실적인 선택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정은 완전히 고립감을 느꼈다. 남편마저도 결국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수정은 지우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다.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위축되어 있는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하지만 지우가 잠든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지우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일 안 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요 라고 말한 것이었다. 어머님, 지우가 자꾸 이런 말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놀리고 있어요. 수정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우가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온 지우에게 물어보니 할머니가 엄마는 게으르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집이 가난해졌다고? 수정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6살 아이가 엄마를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우야, 엄마는 게으른 게 아니야. 지우를 돌보느라 바쁜 거야. 그럼 왜 친구들 엄마는 다 이래? 수정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이에게는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결국 수정은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시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어머니, 저와 진지하게 대화 좀 해요. 무슨 대화? 지우 일이요. 어머니는 제가 지우 핑계대고 일 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사실이잖아. 사실이 아니에요. 지우는 정말 아픈 아이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먹어야 하고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런 아이들도 다 어린이집 보내고 엄마들 이래.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어서. 그거 핑계야, 핑계. 수정은 참을 수 없었다. 핑계가 아니에요. 정말 아픈 아이라고요.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엄마들은 다 이래. 그럼 지우가 죽어도 상관없나요? 죽는다고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호들갑이 아니에요. 지우는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아이라고요. 옥분과 수정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다. 옥분은 경제적인 현실만을 중시했고 수정은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6개월 후 지우는 결국 또 다른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는 더 큰 수술이었고 회복 기간도 길어질 예정이었다. 수정은 병원에서 며칠을 밤새우며 아이를 돌봤다.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우를 보며 수정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여보, 나는 지우가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일하지 않을 거야.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지우의 생명이야. 나는 지우의 엄마야. 그 누구보다도 지우를 잘 아는 사람이고 지우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민주는 아내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옥부는 여전히 불만을 토했지만 수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우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들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지우야. 엄마는 지우랑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엄마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우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야.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안았다. 그날 밤, 수정은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이 있고 각자가 추구하는 것도 다르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성공을, 어떤 이는 인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수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분명했다. 바로 지우였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깨어나 엄마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수정은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3년 후, 지우는 마침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의사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정은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이래도 돼. 9살이 된 지우가 말했다. 지우야, 엄마는 항상 일하고 있었어. 지우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 말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수정은 아이를 꼭 안았다.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때 김옥분이 찾아왔다. 이제는 많이 늙어 보였다. 수정아, 그동안 미안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지우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걸 보니 내가 옳았던 것 같다. 수정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 같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을 테니까. 아니다.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수정은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작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사회로 복귀하고 있었다. 현재 지우는 이제 건강한 소년이 되어 축구를 하고 친구들과 뛰어놀았다. 수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민준이 물었다. 무엇을? 그때 일을 그만둔 건 말이야. 경력도 단절되고. 수정은 미소를 지었다. 전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지우에게 정말 필요한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었잖아.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아는 것이다. 그리고 수정에게는 그것이 분명했다. 바로 가족이었고 아이의 행복이었다. 지우가 뛰어와서 엄마에게 안겼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우야. 수정은 아이를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